안녕하세요. 코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코인버스입니다. 11월 3일 미국 FOMC에서 4달 연속 기준금리를 75bp를 올리면서 4%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금리 상승으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향후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 홍 반장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현진님. 이렇게 방송으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진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역시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제가 궁금한 거 좀 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많이 여쭤봐 주십시오. 네. 그럼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상승을 IMF에서는 이런 금리 상승의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처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12월 달에도 아마 50bp 해서 아마 그때 되면 12월 되면 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올해 3월부터 지금 공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네. 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 인플레이션 관련 요인들, 이 요인들이 만약 꺾인다면 금리 상승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 네. 먼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 부분이 가격대가 뭐 WTI 같은 경우는 11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가격대가 내려온다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절반은 꺾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물가에 관련된 네. 걸 이제 지표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지표가 소비자 있습니다. 물가 지수. 네. 특히나 지금 미국이 4번의 연속적인 파격적인 금리를 오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나 모든 경제학자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아마 보시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도 보시는데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물가가 좀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네요. 네. 네. 근데 진짜 아직도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과 고물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으로 꼽았는데요. 그리고 연준원의 한 명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홍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연준 파월 의장이 네. 12월 달 금리는 50bp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너무 가격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남았었는데 이번 파월 의장이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금리 조절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네.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네. 자, 물가가 내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죠. 그러면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대규모 해직을 하겠죠. 인력을 빼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게 그쵸. 되면 이제 다시 실업률이 확 늘어날 것이고 실업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소비가 안 되죠. 이 소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공급들이 남아도고 재고가 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을 가는 길은 이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지금 경기가 어떻다.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늠한다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것을 좀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속도 조절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1월에 미국 CPI 발표와 실업률을 체크해봐야 12월에 금리 인상의 폭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홍 반장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네. 올해 IMF가 경제 성장률을 4.5%를 제시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저하됐죠.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3.2%까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2월까지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경제 네. 성장률은 조금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는 미국이 아닌가. 지금 오히려 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정말요?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네. 오히려 미국이 지금 가장 좀 건실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되게 의외네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라든지 앞서 얘기 드렸던 실업률이라든지 나머지 물가들이 유럽이라든지 중국보다는 훨씬 더 탄탄합니다, 지금 경제가.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의외로 이번 경제 성장 저하에 가장 좀 수혜를 받는다고 보여지고 네. 반대로 유럽이 지금 가장 피해를 입습니다. 미국보단 유럽이. 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여파가 유럽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전쟁의 여파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이 부분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계속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10%대 이상이라는 거는 타격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 네.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0.5% 잡고 있습니다. 거의 성장이 멈췄다는 거의 거죠.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성장이 그러면? 멈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경기 침체를 조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만큼은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지금 좀 침체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 인면 국가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아시아 쪽도 중국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를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뭔가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조금 제일 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이쪽이 더 심하다고 하니까 진짜 약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가 이런데 우리나라도 추운 겨울이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떠한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 레고랜드 사태가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맞습니다. 다가오면서 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난다. 이거는 곧 나라가 부도가 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강원도지사분이 생각이 조금은 다른 쪽을 좀 하셨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 문제로 지금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300억 지방세를 발행했는데 발행이 안 됐어요. 네. 이게 옛날이면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런 신용 경색의 문제가 계속 이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U+나 하나솔루션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죠. 늘 잘 팔리던 이런 회사채마저도 지금 최근에 미매각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신용 스프레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가계 부채라든지 한계 기업이라든지 부동산 PF 지금 점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부동산 PF가 112조 이게 터지면 정말 여러분들 아시는 건설에서도 몇 군데 터집니다. 부도가 날 줄줄이 이렇게 네, 줄줄이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부도가 터지게 되고 그러다 네. 보면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이 모든 것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국 경제도 역시나 좀 힘들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은행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된다면 향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네. 지금 한국 기준 금리와 미국 기준 금리가 1%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금리를 무조건 최소한 50bp 이상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 환율이라든지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신기하네요. 예상 외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금리를 계속 저희들도 가파르게 올리면서 주가가 반대로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 3번에 50bp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긴즉슨 이제는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선반영이 된 거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로 지금 보시는 이 점도표가 지금 4.5에 거의 많이 모여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4.5에서 5, 요 사이에서 올라갈 예정인데 이 부분만 주시장에 반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네. 오히려 떨어질 때 저점에서 매수할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런 떨어지는 가운데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 국내 시장에 2조 5천억 이상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건가요? 네,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이 최근 경기 침체 가운데 네. 그렇게 본다면 근데 이 외국인들 산 종목을 잘 보시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그다음에 두 네. 번째가 하이닉스인데요. SK.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투탑인 이 반도체, 그다음에 SDI,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를 샀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다고 말은 하지만 크게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쪽 종목들은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이제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한 거네요, 외국인들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물려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지금이 담아야 되는 시기인가 네, 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좀 코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코인 시장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주식 시장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보시면 금리를 내리면서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네. 옆으로 행보 기간이 훨씬 더 그러네요. 주식보다 기는 게 보이시죠? 네네. 그만큼 코인도 지금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에도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인즉슨 솔직히 지금 올라갈 힘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네. 내려갈 힘도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여파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로나 네. 사태 이 부분으로 이 코인 시장이 정말 힘들었는데 떠났던 기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오려고 하면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면 유럽 쪽에서 미카라고 이제 규제안이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규제안? 네네. 규제안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통과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법안이 통과를 하는 동시에 지금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 특히 기관 쪽 관련해서 지금 상품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뭐 401k 같은 경우는 지금 법안을 바꾸면서 이제 암호화폐도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이 미카라 이런 법안들이 통과를 하면 기관들이 이제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거의 대부분 개인만 움직이는데 맞아요. 이 기관의 자금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큽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법안들이 통과하면 이 코인 시장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이런 코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준메이저급 이상 메이저급으로 매수를 하시면 아마 준메이저급. 네네네.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주식시장보다 저는 오히려 코인시장이 더 큰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가총액 1조 이상 준메이저급으로 네네. 기록해 두면서 자, 우리 좀 주식과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조금 좀 마음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코인버스 방송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홍 반장님 좀 자주 모시고 이렇게 네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 방송이 처음인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솔직히 좀 낯설고 좀 떨렸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현진님 잘 받쳐주시니까 재밌죠?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오늘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에 따른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매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